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기 무서운 곳, 바로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신경치료만큼은 꼭 좀 피하고 싶을 텐데요. 흔히 신경치료라고 하면 치아의 신경을 살리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치아 신경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앞서 얘기했듯이 신경치료는 신경을 살리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란 무엇일까요? 네, 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치수 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치과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 신경관 내부의 신경을 절단하는 시술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치아의 통증과 염증을 없애줍니다. 네, 흔히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경치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치수까지 침범한 심한 우식증, 치아의 파절 등 외상으로 치수가 외부 환경에 노출된 경우 치아의 신경관은 세균에 감염되어 심한 통증과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때 신경치료를 시행하면 치아를 뽑지 않고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네, 치과 치료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신경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경치료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네, 치료 시에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 마취가 잘 안 되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신경치료 후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치아로 들어오는 신경을 절단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절단된 신경이 아물 때까지는 아픕니다. 둘째는 치아 근간 내의 병든 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늘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데 이 기구가 치아 뿌리 끝을 지나는 치료를 해야 신경치료가 완성되기 때문에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고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근간을 인공물질로 메꾸는 마지막 치료 시 압력이 발생하여 며칠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신경치료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치료 중에는 치료를 받는 치아가 있는 쪽으로 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료 중에는 치아의 뿌리 끝에서 일시적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압력이나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 임시로 막아둔 충전물이 부서지거나 탈락한다면 침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치근관이 다시 오염되어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관 치료 중인 치아는 많이 약한 상태이므로 제작 시 파절될 수도 있기에 치과 의사가 근관 치료를 시작하면서 치아를 삭제하여 이런 점들을 예방코자 하지만 환자분들도 세심한 주의가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런데요, 신경치료는 받고 나서도 좀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신경치료 후 일시적인 불편감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치료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9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00개의 치아를 신경치료하면 5개 정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치아 뿌리 안에 신경이 들어있는 근관 형태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같은 어금니이지만 각각 너무나 다양한 근관 형태를 보이며 큰 근관뿐만 아니라 작은 부근관들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치과 의사가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관은 큰 공간뿐입니다. 작은 근관은 소독제를 사용, 화학적 치료만 가능하고요. 결국 작은 근관은 우리 몸의 면역에 의해서 잘 치유되어져야 하지만 너무 복잡한 신경관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엔 치료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신경치료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만약에 신경치료를 받았는데도 잇몸이 붓거나 아프면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치료에 실패하거나 뿌리에 염증이 심한 경우 자이언치아를 빼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주로 앞니에서 많이 시술되어지는데요. 치근단 절제술이란 치료법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뿌리 끝에 큰 고름 주머니가 형성된 경우 치아를 뽑지 않고 감염된 뿌리 끝과 주위의 뼈를 제거 후 다시 신경치료를 하여 치아를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신경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시죠. 신경치료를 하는 치아는 치수광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양의 치질이 삭제되어 치아가 약해지므로 충격이나 씹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치근관을 씌우는 형태의 적절한 수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복되지 않은 채 사용하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갈라져 이를 뽑아야만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신경이 제거된 상황이므로 다시 치아 우식증이 진행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므로 평소 세심한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음으로써 조기 발견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치 초기에는 심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적당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더 큰 증상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와 또 바른 생활 습관으로 치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려면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줘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케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의외로 스케일링을 한 번도 안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오해와 편견들이 있는지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스케일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시간을 내서 받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구강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플라그와 치석이 만들어집니다. 치아 스케일링은 치아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 세균 등이 섞인 치태가 굳은 것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범입니다.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치과에서 스케일링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거의 모든 치과 질환의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네,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치료지만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케일링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네, 보통 일반인 기준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솔질을 아주 잘하고 구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1년 주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흡연자,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교정 치료 후 교정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스케일링이 비보험이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그 부담이 3분의 1 이하로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의료보험 적용 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번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가 바뀌면 언제든지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간혹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데요.
이 치아 사이가 왜 벌어져 보이는 걸까요? 네, 건강한 상태의 잇몸은 치아 사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석이 쌓여 잇몸 질환이 시작되면 구강 내 세균들이 정식하면서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 치아 사이의 치조골이 흡수되면서 생긴 공간은 치석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됩니다. 결국 치석을 제거한 후에는 그 공간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또한 치석과 이는 색깔이 비슷해 평소 치석을 치아라고 착각해 이가 없거나 닳아졌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주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스케일링 후 공간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공간을 메꿔달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치아 사이에 치석을 도로 붙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스케일링 후에 피가 많이 나서 잇몸이 더 나빠지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어떨까요? 잇몸이 평소에 건강한 분이시라면 스케일링 후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출혈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만일 스케일링 후 피가 난다면 나의 잇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구나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치석이 많아지면 그 주위 잇몸은 심각한 염증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조그만 자극에도 출혈이 발생합니다.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의 출혈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해 염증 상태의 미세 혈관들이 사라지면서 잇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또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이가 시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인가요? 네, 치아는 뿌리 부위에 신경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치아 뿌리 주위의 치조골이 없어지면 그 치아는 차고 뜨거운 온도 상황에 민감해집니다. 만일 치아 주위에 많은 치석이 제거되어진다면 그 치아는 뿌리가 갑자기 드러나서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치아는 점차 적응해 시린 증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네, 스케일링이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 이 치아에 손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일링에는 초음파 스케일링과 손으로 하는 수동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링은 물이 나오면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인데요. 치석을 간단히 제거하기 쉬우므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진동 때문에 혹시 치아 표면이 닳거나 이가 부서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스케일링 후 치과 재료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스케일링 때문이 아니며 치료를 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스케일링을 한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케일링 후 지혈을 위해 침이나 피를 뱉으면 안 됩니다. 또한 양치질 시에 피가 나고 시리더라도 더욱 꼼꼼한 칫솔질을 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스케일링 후에는 금주, 금연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고 착색이 많은 음식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혈액질환이나 간질환,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 급성 치주염, 임신 중독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이 스케일링은 치아를 받치는 잇몸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꼼꼼한 양치 습관은 물론이고 매년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를 겪게 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치나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게 되면 음식을 맛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이 불균형해져서 전신 질환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인공 치아를 만들어서 손상된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치과적인 치료 방법을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치아가 빠지면 인공 치아를 넣는 방법은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보철 치료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가 빠졌을 경우에 앞뒤의 이를 다리처럼 연결해서 사용하는 크라운 브릿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큰 어금니가 2개 이상 연속해서 빠진 경우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다면 완전 틀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할 수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치료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상당히 짧은 점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곤란한 환자분이나 앞니의 경우 심미적인 멸을 고려할 경우에 많이 시술합니다. 고령의 치아 관리에서 임플란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임플란트란 어떤 방법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그된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치아 뿌리를 이가 빠져나간 치조골에 심어 유착시킨 후 그 인공 뿌리에 인공 보철문을 고정시켜 치아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속 이 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럼 다른 보철 치료와 비교해서 임플란트 치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위에 남은 치아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서 치아를 수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심하게 관리하신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임플란트는 틀니에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므로 저작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며 심미적으로도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철물을 철거하여 세척한 후 재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임플란트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2달에서 3달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며 치조골의 양이 적거나 뼈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더욱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비가 높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며 자연치보다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치아가 많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전신 질환이 있거나 또 고령이라서 수술이 힘든 분들에게 임플란트 치료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거나 잔존 뼈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틀니의 가장 큰 단점인 유지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버팀목이 되어줄 2개 내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틀니를 임플란트에 고정시키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일반 틀니가 잇몸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통증, 저작 불편, 발음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분리형 임플란트를 사용하여야만 하며 인공치아는 사기로 된 보철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 결과를 위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죠. 네, 자기 치아는 염증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임플란트 치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강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공치아와 그 주위의 잇몸 조직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흡연과 지나친 음주, 과도한 저장력은 임플란트에 손상을 줍니다. 치과 임플란트에서 100% 성공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수술 전 치과 의사와 신중한 계획과 환자 스스로의 적절한 관리만이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아 건강은 몸 건강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철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유치는 출생 6개월 전후로 아래 앞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3세 전후로 20개의 치아가 완성되고 만 6세 전후가 되면 이갈이를 시작하는데요. 치아가 정상적인 시기에 나서 큰 탈 없이 수명을 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오래 쓰는 치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1대구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대구치란 무엇일까요? 건강업, 물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제1대구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용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평생 살면서 가장 오래 쓰는 치아가 바로 제1대구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제1대구치는 뭔가요? 네, 제1대구치는 만 6, 7세경에 맹출하는 영구치 큰 어금니입니다. 유치 어금니 뒤에서 맹출하고요. 6세 때 처음 맹출하는 어금니라는 의미에서 6세구치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유치의 맹출은 평균 2돌경에 완료됩니다. 6세 이후 나는 치아는 영구치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실수로 유치로 판단해 치료를 미루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치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금니도 유치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1대구치가 평생 사용하는 영구치인 만큼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6세에 맹출하는 제1대구치는 가장 큰 어금니로서 평생 사용해야 하는 영구치입니다. 향후 음식물을 씻거나 치아의 발육, 맹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입니다. 또한 6세 구치가 상실되면 턱의 성장과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턱 관절과 외모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6세 구치에 충치가 잘 생긴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입안에 나오는 영구치로서 충치에 이완된 유치와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영구치 역시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6세 전후의 어린이들은 당분이 높은 음식물을 즐기며 칫솔질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구강 내 최후광에 위치하여 칫솔질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맹출한 초기에는 치아 석회화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므로 치아 자체가 무르고 약하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구치니까 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양치질 방법은 필수겠고요. 또한 간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특히 간식은 먹는 양보다는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먹는 횟수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맹출하면 치아 홈메우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충치를 80% 정도나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예방률입니다. 또한 불소 도포는 치아 형성을 더욱 단단히 하여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불소 도포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의 표면인 범랑질이 단단해지려면 치아 맹출 후 2년 정도가 지나야 하므로 치아가 처음으로 맹출하는 유치열 초기부터 마지막 영구치가 맹출한 2년 뒤인 14세 정도까지 지속적인 불소 도포가 필요합니다. 단 불소를 삼키지 않고 입을 잘 벌리고 있어야 하므로 만 2세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불소 사용법은 불소 치약, 불소 양치 용액, 가정용 불소 도포입니다.
네, 양치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깊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칫솔질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양치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유치는 연구치와 생김새가 달라서 양치질 방법도 성인과는 다릅니다. 유치열기에 효과적인 치술법은 이 옆면은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닦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씹는 교환면은 성인과 같이 앞뒤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6세 구치를 시작으로 연구치들이 올라올 텐데요.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올바른 치아 관리법은 뭐니 해도 올바른 양치 방법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칫솔질을 하더라도 잘 닦이지 않는 부위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면 착색제를 이용하면 닦이지 않는 부위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붉게 착색되기 때문입니다. 착색이 없어질 때까지 양치해 주십시오. 식사나 간식 후 꼭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자기 전에 부모님이랑 다 같이 양치질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 6세가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이유는 영구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금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씹는 기능 외에도 다른 치아의 발육과 또 치아의 배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치아인 만큼 아이의 입안을 자주 들여다보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